네, 2부 주제입니다.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 공시제도 주식먹튀 방지법이라고도 하죠. 네, 이번에 이제 SG 사태가 또 불거진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 부분 좀 실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이 시장은 내가 놀 물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필요성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보면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주식 먹튀 방지법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 시장의 공정성을 다시 한번 펼치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야기들 사실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역대급 사례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 SG 사태를 포함해서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이슈들은 늘 꾸준히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미 법안이 좀 마련돼 있지는 않았나요?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좀 벌금을 좀 소량으로 내는 것에 그치고 형별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생겨도 그 피해자에 대해서 따로 배상을 하지 않고 네. 그냥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거나 이런 식으로 형벌이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지금 올해 지금 이렇게 일어났던 SG 사태와 좀 비슷한 주가 조작 사례로는 2007년에 루보 사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다단계 업체였던 제이유그룹의 경영진이 900원짜리의 루보 주식을 천천히 이번처럼 비슷하게 올려가지고 한 5만 원까지 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한 이 루보 주식을 50배 넘게 폭등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루보 사태의 주범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처했고요. 벌금 같은 경우에도 한 10억 원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루보 사태를 기획했던 기획자에게는 집행유예 5년이 선고가 되었었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게 하거나 이런 경우로 좀 끝이 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굉장히 금융 선진국이니만큼 네. 주가 조작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법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형벌이 주어졌느냐 이런 사례들을 좀 살펴본다면요. 적게는 지금 24년에서 많게는 150년까지 선고를 했던 적이 있을 만큼 네. 이 사후 처벌에 대한 수위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주가 조작 사실이 적발된 그룹에게 1조 586억 원의 벌금을 부과시켰던 사례가 있고요. 이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영구적으로 주식 내부에서 증권 거래를 못하도록 이렇게 법적인 제도를 마련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굉장히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사기나 이런 주가 조작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형벌이 훨씬 더 커야지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비교적 미국이라든지 중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처벌 수위가 낮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일단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대규모 주식 폭락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좀 내놨는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겼을까요? 네, 지난 9일에 이제 SG 사태와 관련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가 있었었는데요. 거기서 주가 폭락 사태를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이런 네.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주가 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이 시세 조종 혐의 집단의 분류 기준을 지금보다 대폭 더 강화해가지고 이 CFD의 계좌 정보 집적과 활용을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됐거든요. 현재 한국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혐의 종목을 선택을 할 때 대부분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만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상 거래 종목을 저출할 때 대부분의 이제 단기간이기 때문에 100일 이내 주가 상승률을 좀 보고, 호가를 보고, 이런 체결 강도를 보고, 이런 것들만 좀 대상이었다면요. 이번에는 좀 장기간에 걸쳐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은 제대로 잡아보겠다,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100일 이하 단기에서 앞으로는 반기나 연 단위로 장기간 확대해서 이 시장 시스템, 감시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신종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비전형적인 수법까지 모두 다 잡아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면 기존 거래 사례들을 계속해서 뒤집어가지고 이런 주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은 같은데 일단 직접적으로 시세 조종에 좀 가담한 집단, 요 사람들을 좀 잘 감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시세 조종 혐의 집단에 대한 분류 기준도 조금 더 강화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SG증권발 주가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혐의자들이 IP 추적을 좀 피하기 위해 가지고 집이나 직장이나 주소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 차례 여기저기 만들어 가지고 좀 이런 시선 감시들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내부 시스템에서 감시를 했을 때 이건 정상적인 거래구나 이런 식으로 좀 감시망을 피해 갔다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감시망을 피해 갔으니까 당연히 계좌에 대한 추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네. 앞으로는 지역적인 유사성을 좀 이외해도 서로 다른 계좌 간의 거래 종목이 다수적으로 좀 중복되는 것이 포착이 된다거나 아니면 계좌 간에 뭔가 유사한 매매 패턴이 발생이 됐다. 그렇게 된다면 동일한 혐의로 이 집단적으로 좀 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캐치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지속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둔갑하는 그 CFD의 계좌 허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동안에는 CFD가 거래소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기 때문에 네.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라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CFD 계좌에 대해서 좀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감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보완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앞서서 몇 가지 사례들을 언급해 주신 게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런 금융 경제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용의 원칙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내 혐의가 아무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나라 대비 좀 가볍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이렇게 커졌으면 결국 주가 조작을 했을 때 좀 형벌이 강화되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네, 이 형벌을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정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게 아직 확정이다 이건 아니지만요. 네. 이번 사태로 인해 가지고 형벌을 좀 강화시키고 벌금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이제 부정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청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가 조작 피해액의 몇 배까지 배상을 해야 되고 이 부당 이득에 대한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 벌금에 대한 상한선이 5억 원 수준이었지만요. 네. 앞으로는 50억까지 대폭 상향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형량 같은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이익 또는 손해액의 4배에서 6배까지 벌금을 물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가 조작에 적발된 사람은 자본시장 거래에서 한 10년 동안은 거래를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요. 또 주가 조작이 적발된 사람은 상장사 임원 선임도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논의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신고 포상금도 있어요. 원래 기존에는 20억이 신고 포상금이었지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자 고발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준 사람들에게서는 40억 원까지 포상금을 2배가량 상승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논의가 되면서 이런 형벌들이 실제로 좀 강화가 돼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주식 폭락 전에 사실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이 몇몇 회장들이 네. 미리 좀 이렇게 지분들을 팔았다 이런 의혹들이 많이 불거졌었거든요. 이번뿐 아니라 사실 몇 번씩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오너가 좀 팔았다라든지 이런 블록딜 소식들도 가끔 나오는데 이런 주식 먹튀 방지법에 대한 대책도 좀 논의가 됐다고요? 네, 지금 이번에 이 사례를 통해서 금융당국에서는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대량의 물량이 이제 시장에 출회되는 만큼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사전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주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소식에 나중에 피해받는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작년에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죠. 카카오페이에서도 대량으로 물량이 이제 블록딜로 매각이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또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페이 사건으로 먹튀 방지법,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SG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또 키움증권 오너가 605억 원 가량의 지분을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그냥 하루 전에 한 건 정말 단순히 우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또 시장에서는 정말 우연이었냐 이런 부분들을 정말 모르고 매도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건 대주주이자 뭐 오너이자 이런 그쵸.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오너나 뭐 임원 등이 회사 주식을 거래할 때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하는 내부자 사전 공시 입법화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입법화의 속도가 좀 나고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일반 투자자랑 대주주 간의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주식 먹튀 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지금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정보의 차이가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시장에 대한 실망감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공정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힘써서 좀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실제 법제화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주가 조작 사태가 이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법도 강화가 돼야 되지만 이번에 사실 가장 문제로 좀 떠올랐던 게 CFD 매매였던 것 같아요. 이 CFD 역시나 좀 대대적으로 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어쨌든 CFD를 활용해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만큼 네. CFD도 좀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CFD는 아무래도 장외 파생 상품이다 보니까 공시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어떤 종목의 CFD 물량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모른다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이 CFD 주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CFD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졌던 계기가 2019년에 이 개인 전문 투자자의 자격이 대폭 완화가 되면서부터 그 시장이 점점 커졌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일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2019년 이전 수준으로 이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거금 역시 CFD가 증거금이 지금 40%잖아요. 네. 이 증거금률을 40% 이상으로 조금 더 상향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CFD의 만기일을 좀 도입해가지고 거래 규제를 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고 또 잔고 공시 의무와 신용 공여 한도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CFD 계좌에 대해서도 좀 손을 본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좀 살펴보니까 확실히 SG증권발로 이번에 주가 폭락 사태가 있다 보니까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고 해요. 최근 10년간 거래들을 전수조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편에 좀 착수했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항상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 약간 씁쓸한 점들이 네, 좀 소잃고 맞아요. 애양간 고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미리미리 이런 리스크들을 시장 당국에서 점검을 해가지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손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G발 사태로 인한 이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또 나눠봤습니다. 연희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에서는요, 저희 이제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벗어난 주제가 아닐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상기후가 만들어낸 것들 때문에 반도체 업황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소식들 또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를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2부 쉬운 재테크 읽어주기 시간에서는 이번에 SG발로 시작됐던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당국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제도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토마토랜드 2.0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